안녕하세요. 대구 이대찬 변호사입니다. 요새 명예훼손죄가 아주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특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댓글, 네이버나 다음 등등의 카페에서 나오는 댓글들을 위주로 나왔다고 한다면, 최근에는 유튜브 또는 BJ들을 상대로 하는 댓글들이 문제가 되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어떤 경우는 고소하는 게 좋을지, 만약에 또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명예훼손 고소를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어떤 명예훼손을 당했는지, 또 그것이 한 명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여러 명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. 단순히 한 명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벌금형이 30에서 100만 원 내외대로 나오게 되고,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내외대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를 통해서 이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될 때 드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보통 1대1 고소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하시는 걸 권하고 있고요. 다만 이 명예훼손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어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다든지,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고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매번 이렇게 합의를 나서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시기 때문에,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한번 변호사와 같이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전파 가능성입니다. 즉,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데요. 전파 가능성이 어떤 사람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었는지, 또 전파가 되었다면은 어떤 사람한테 전달되었는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설득하셔서 경찰에 제출을 하게 된다면은 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으로, 만약에 내가 그럼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. 첫 번째, 내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. 즉, 내가 정말 한 내용이 맞는지, 내가 한 댓글이라면 그 댓글에 대한 내용들, 또 앞뒤에 그 사람들이 했던 내용들을 확실하게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.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일부분의 이런 명예훼손적인 요소만 언급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앞뒤에 댓글이 올라오거나 또는 그 서로의 대화가 이어가는 과정에서 왜 이런 욕설이나 또는 모욕적인 표현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된다면 가끔씩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. 또 다른 경우에는 전문가와 빠른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 피해자와의 합의는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게 되면 처벌 불원이 되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. 따라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빨리 하게 되면 경찰 조사 등이 진행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,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.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의견 표시가 공익적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각 사안들은 고소 들어온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,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오게 되면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에 나설 것인지, 아니면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, 무죄 주장을 한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것인지, 아니면 위법성을 조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